DTN 82. 독일의 시대 전환. 3당 연립정부의 한계 뚜렷. GDP의 2% 국방비 달성 실현 미지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지하. 2023년 3월 31일. 고도 아사자 타카시마 아사코. 자이텐 웬데는 무엇인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2월 27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올라프 슈올츠 총리의 연설은 2022년 독일을 특징지었다. 그의 연설은 2022년 독일 유행어가 되었고 모든 미디어에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매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래 슈올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를 차이트엔 원드로 언급한 반면 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이 점차 차이트엔 원드로 언급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차이트엔 원드로 간주되어 이 용어가 그 자체로 생명을 얻었다는 인상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침공 1년 후 독일의 안보 정책에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의 변화와 변화 없음. 이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독일 외교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첫 번째는 네버 어게인 느이와더 크라이그로 다시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원칙 또는 평화주의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다자주의를 언급하는 네버 언론 케인 얼린강이다. 세 번째는 코소보 폭격 중에 처음 등장한 네버 어게인 아우슈비츠 NI 위더 아우슈비츠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군사 개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동시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지난 1년간 독일 외교의 변화를 살펴보자. 첫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독일은 분명히 무기 제공을 꺼려했다. 2022년 2월 초 국내외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은 헬멧 500개를 보내기로 한 결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침공 사흘 뒤인 2월 27일 슈올츠 수상의 연설이 주목을 받은 이유다. 슈올츠는 연설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비 달성 등 안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전 기사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표 당시부터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은 있었지만 할당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슈올츠의 연설에서 약속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해서도 게파드 자주대 공포와 같은 중화기 제공 결정은 2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최초의 게파드가 7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았다. 전투가 가을까지 계속되면서 전차에 대한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12월 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문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는 트위터에 자신의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에 1. 레오파드 2. 마커스 3. 에이브람스 4. 패트리어트 2. 어택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월 19일 영국 주도 합동원정군 회의와 12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반복적으로 탱크의 제공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탱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 정부도 탱크 공급에 대해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었고 1월 5일 슈올츠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전화 통화 후 발표된 미국 독일 공동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3년
마더 보병 전투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레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로 레오파드를 수출하려면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는 국가인 독일의 수출 승인이 필요했고 독일은 이 승인을 꺼려했다. 이러한 독일의 태도는 특히 이웃 국가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독일 국내에서 베를린의 지식인들은 슈올츠 행정부에 대한 가장 가혹한 비판자들 중 하나였다.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SPD의 리스틴 렘브레트 국방장관이 실질적으로 축출되고 SPD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로 대체된 연초에 논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월 25일이 되어서야 슈올츠 총리는 마침내 탱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여 독일 정부가 레퍼지를 제공할 것이며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레퍼지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에이브럼즈 탱크를 공급할 것이라고 동시에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미국과의 일치된 행동의 성공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네버 언론이라는 독일 원칙을 보여주었다. 정당 정치와 국내 여론. 독일 정부가 탱크 지원을 망설이는 것은 3원칙 내 다시는 안 된다는 평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태도는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의 최전선에는 여당인 녹색당이 있었다. 녹색당은 현 행정부에서 외무장관직을 맡고 있으며 아날레나 베어복 장관은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꾸준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왔다. 또 다른 녹색당 의원인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행동부 장관도 원전 폐쇄를 연기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재정강경파인 자유민주당 FDP도 재무장관과 함께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고 자유민주당의 마리에 그니스 스트렉짐머만 원내대표는 초기 단계부터 탱크 공급을 주장했다. 이들 두 정당과 달리 3인당은 끝까지 내켜하지 않았다. 특히 SPD 의회 그룹의 랄프 M. 체닉 회장은 탱크 보조금의 주요 반대자로 간주되었다. 그의 주장은 탱크 제공이 추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SPD에 의해 개발된 동양 정책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냉전 시대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한 것이 3인당이었고 이 성공은 화해를 통한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SPD가 이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반면 SPD 공동대표인 라르스 클링베일은 무기 이전에 대해 비교적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가 발표한 SPD의 새로운 외교 정책 지침은 SPD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주장한다. 이 문건은 당내 좌파의 반발로 문구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정당과 다시는 안 된다 원칙을 깨고 자기 당내의 의견 충돌을 수용하는 어려운 줄타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 독일 정부는 역사상 최초의 3당 연립정부여서 국정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FDP와 연립, 녹색당도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다. 녹색당은 당 정체성 측면에서 원자력 문제가 중요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당내 갈등이 존재한다. 탄광 확장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크라이나 탱크 공급에 대한 논의는 여론 차원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1월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차 지급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전차 지급 찬성 46%, 반대 43%. 구서독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탱크 제공에 찬성하는 반면 구동독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이
낮을수록 탱크 지급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녹색당의 긍정적 입장을 감안하면 다소 이상한 결과이다. 탱크 제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의 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정당 가입에 따른 찬성과 반대를 보면 그 결과도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 SPD 의회 그룹 지도자 엠체닉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스트렉치머만이 포함된 FDP 지지자들 사이에서 탱크 보조금에 대한 균등한 분할이 눈에 띈다. 찬성 48%, 반대 48%. 저먼차이트 원앤데 어스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반드시 한 번에 모두 변경되지 않았으며 정당 가입만으로 설명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저먼차이트 원앤데 어스는 동독과 서독, 연령대는 물론 환경 문제 및 에너지 정책과 같은 서로 다른 정책 영역에 따라 동일한 세 가지 원칙 사고로 남아있다. 결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숄츠 행정부는 탱크 제공이라는 형태의 변혁을 단행했다. 2023년 2월 뮌헨 안보회에서 발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각국 국민의 대응 평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독일은 우크라이나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 1-3위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독일은 EU 4위와 우크라이나 5위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독일의 지원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도 비교적 높은 점수 약 20점을 준 반면 독일에 눈에 띄게 낮은 점수 -1을 준 나라는 일본뿐이었다. 일본도 -22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전체 점수는 눈에 띄게 가혹했지만 독일에 대한 낮은 점수는 여전히 흥미롭다.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고 비전쟁 지향적 문화로 인해 자주 비교되는 두 나라는 차이트의 원도와 관련하여 종종 병렬로 언급된다. 양국 역시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 고도 아사자 타카시마 아사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분해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senhatebu@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